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이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5G 통신 장비주입니다. 디지털 뉴딜의 가장 큰 수혜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디지털 뉴딜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인프라가 제일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5G 통신 장비가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뭐 디지털 뉴딜이라고 한다면은 한마디로 이제 뭐 스마트 시티 얘기하는데 네. 뭐 기본적인 말씀하셨던 이런 인프라가 돼야 되는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그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5G에 대한 이 상용화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5G의 이 통신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텐데요. 우선 뭐 디지털 뉴딜에 대한 부분은 정부의 강력한 추진 정책이고 뭐 우선 그 최근에도 2025년까지 총 81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5G 통신 장비 쪽에서의 금액까지도 정확하게 지금 최근엔 설정을 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3,345억에 대한 이 디지털 장비에 대해서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을 밝혔기 때문에 이 5G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뭐 작년도 그렇고 뭐 5G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었잖아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올해 상반기 때는 역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종목들이 이 언택트 관련주로 언택트 관련주와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5G 통신 장비 업체들의 주가 약간 주춤한 모습 보여주었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과 함께 이 5G에 대한 주가에 대한 5G 관련주에 대한 주가는 다시 한번 좀 반등 여력을 크게 가져갈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5G에 대한 부분은 투자가 좀 활발하게 지금 되고 있는 상태고, 특히 이제 뭐 북미 지역과 뭐 인도 같은 이런 5G에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5G 최초로 상용화했는데 우리나라 관련 통신 장비 업체들한테로 1순위 밴드로 이 수주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흥미로운 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언택트, 한마디로 재택근무도 늘어난 상태고 이 화상회의도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개인당 봤을 때도 트래픽 증가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5G에 대한 시장에서 관심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수혜주라기보다도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LTE와 5G를 같이 혼용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지만 결국으로 봤을 때는 이 5G 단독의 모듈로 이 5G에 대한 상용화가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관련 통신 장비 업체들한테는 좀 이 기회인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디지털 뉴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아주 강력한 상황이고 또 이 5G 통신 인프라라는 것이 뭐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디지털 뉴딜을 위해서는 꼭 거쳐가야만 하는 그런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5G 통신 장비를 조금 주목해봐야 되겠다라는 설명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은 과연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이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상승 모멘텀 부족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자, 뭐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을 봐도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네. 완성차의 생산이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부품들이 역시 그렇죠. 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들인데요. 우선 뭐 최근에 이제 뭐 현대차나 종목들이 굉장히 좀 잘 가잖아요. 네. 근데 그거와 상반되는 게 이제 자동차 부품들의 주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뭐 현대차나 이런 전방차들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내연기관 차의 판매보다도 이 전기차와 또 수소차에 대한 이 정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기대감 때문에 이 전방차들에 대한 주가가 좋아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 이 내연기관 쪽에서의
차에 대한 부품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방에 그냥 자동차 완성업체와 자동차 부품주들의 주가가 많이 좀 상반되게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2분기 봤을 때도 자동차 업체들이 이 종목별로 좀 심하게 이 실적에 대한 차이가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2분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뭐 현대공업, 뭐 한국 아트라스 BX, 뭐 세방전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작년 대비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역시 뭐 코로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현대차와 기아차의 2분기 글로벌 생산량을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2분기 때 마이너스 39, 현대차가 마이너스 39%, 기아차가 마이너스 32%까지 감소를 했는데 이런 점이 바로 이제 2분기 실적에 자동차 부품들이 바로 타격을 받았고요. 이제 뭐 3, 4분기 때 하반기 때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봤을 때는 이 코로나 재확산 추세에 지금 들어가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한테 가장 큰 시장이 관심을 가진 시장이 바로 인도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 확진자 수가 지금 크게 증가하면서 거의 뭐 셧다운 상태로 좀 가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수출에 대한 인도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분도 하반기 때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그 우려 섞인 목소리가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2분기 때 봤을 때도 이 우리나라 자동차 전방 수출이 2분기 때 봤을 때 작년 2분기보다는 매출이 한 60%까지 좀 줄었거든요. 뭐 그런 상태에서 뭐 출고량을 본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7월 달에 회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회복을 보여준다는 게 이 매출 감소폭이 그나마 줄어들었다는 거지 뭐 생산 대수가 뭐 계속 늘어나고 좋아지는 추세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 이 자동차 부품주들한테는 지금 현재는 좀 고민스러운 상황이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2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자동차 부품주들의 특성인 이 매출이나 이거 잘 안 팔리게 되면은 고정비 부담이 굉장히 증가하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수출이 잘 되고 해야 이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이 수익성 자체나 재무제표가 개선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부진을 겪고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인데 물론 그 업종 내에서도 잘하고 열심히 선방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종목별 차별화가 예상이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신중한 판단을 요구되는 그런 업종이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습니까? 서두에 이제 그 5G 통신 장비 말씀드렸는데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뭐 KMW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뭐 83,600원에 좀 끝나면서 지금 그 신고가를 어제도 기록을 했는 상태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뭐 KMW는 뭐 필터와 안테나 여러 가지 통신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미 좀 분기별로 좀 가파른 이익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3분기, 4분기도 당연히 뭐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지금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그 4분기 때는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증권사에서 많이 예측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최대 12만 원까지도 지금 잡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KMW의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고객사, 그러니까 하웨이를 제외한 글로벌 고객사들을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뭐도 그렇고 뭐 노키아나 이런 글로벌 해외 고객사들한테 단단한 어떤 시장 점유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최대 장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디지털 뉴딜 정책이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뭐 기본의 이 디지털 장비에 대한 부분이 5G에서 완벽한 그전에 LTE와 5G를 섞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완벽한 5G로의 전환, 그 한마디로 스마트 시티로 강력한 이제 정부 정책으로 이제 작은 집행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KMW에 대한 이 통신사들에 대한 수주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KMW는 뭐 아시다시피 올해도 좀 많이 올랐던 상태이긴 하지만 그런 말씀하신 분도 많으세요. 많이 이제 오르지 않았냐 주가가 좀 약간 고평가 상태 아니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우선 이
KMW 같은 경우는 일반 어떤 IT 전자 부품 회사와 틀리게 뭐 통신사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레퍼런스 축적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바로 통신 장비 업체들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을 몇 년 동안 항상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왔던 게 이 KMW의 이 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KMW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고평가라기보다도 시장의 가치주를 본다고 한다면은 KMW의 상승세는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어깨 1위 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MW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뭐 글로벌 네트워크 뭐 장비 업체들과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PER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큰 어떤 고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KMW에 대한 관심, 그 상승 여력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83,600원으로 끝났는데요. 지금 목표가는 증권사 12만 원 제시하는데 1차적 목표가 1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7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디지털 뉴딜의 필수 조건이 역시 통신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겠고, 5G 통신 장비의 대장주인 KMW가 역시 그 수혜를 가장 많이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개였습니다. 자, 상승이 예상되는 업종으로 5G 통신 장비 관련주 주목해 보시고요.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 자동차 부품주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성훈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